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수도권 집값 다시 오르려 하니까 정부가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다, 이게 골자입니다. 6월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다 모아서 긴급하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요즘 수도권 중심으로 주담대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었거든요. 배경은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 등으로 대출도 똑같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대로 두면 또 집값이 급상승하겠다 싶어서 대출 규제를 수도권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실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자, 그럼 이번 대책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다주택자들은 수도권에서 주담대 절대 못 받습니다. 아예 금지예요. LTV 0%입니다. 즉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더 사겠다,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그냥은 안 돼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걸어야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규제 지역은 50%까지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제한이 됩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비, 사업자금을 빌리는 거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이 있으면 최대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2주택 이상이면은 이것도 아예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금액 제한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냥 LTV만 맞추면 됐는데 이제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6억 원까지 딱 잘라 놨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근데 그게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는 6억 원 한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넷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엔 LTV 80%까지 나왔죠. 이제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70%로 줄고요.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합니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갭 투자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어요. 이른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거 이제 금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 보증금 받아서 잔금 치르고 집 사는 구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까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딱 본인 연소득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부가 집 사지 말라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과열된 대출을 좀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있고요.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과 규정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낸 경우 이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신청 접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만 조정하는 경우 이것도 이전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반대로 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타행으로 갈아탈 때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엔 이번에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 규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 이거죠. 다주택자 수도권 추가 매입 불가능, 1주택자 갈아타기, 기존 집 6개월 안에 처분, 약정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사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대출 한도 줄고 전입 의무까지 생겼다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갭 투자자, 조건부 전세대출 막혀서 매매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 대책 나오고 나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게 진짜 궁금하겠죠?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대책으로도 안 되면 규제지역 더 확대 지정하고 DSR 더 확대하고 주담대 LTV 더 줄이고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손보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2차, 3차 카드까지 다 준비해 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만 막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가 실입주를 해야 한다,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집 사서 전세 놓는 식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얘기고,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구하려는 사람은 그대로고 더 늘어나는데 매물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죠. 특히 하반기부터 전월세 가격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에요. 지금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허가구역인데 성동이나 마포구까지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실거주만 가능한 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요, 전세 매물이 아예 씨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임대차법이 시행됐을 때처럼 전세값이 급등하는 현상 충분히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 모든 지역에 똑같이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용산과 같은 지역은요, 고액 자산가 수요가 꾸준해서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금 부자들은 대출 없이도 매입하니까요. 오히려 이번처럼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규제가 비교적 약한 지역, 예를 들어 노도강, 금강구 같은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다시 한번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저번에 토지의 확대 재지정 이후 마포, 성동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들 다들 겪어보셨죠? 결국에는 실수요자는 막히고 현금 많은 사람만 남는 구조가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사례를 봐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시죠? 15억 초과 아파트엔 아예 주담대 자체를 막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대출 안 되는데도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왜냐? 현금 많은 사람들만 남았고 그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자고 갈 수도 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집 사는 사람, 특히 수도권 실수요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규제의 흐름 꼭 참고해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